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간호조직관리, 간호부에서 이루어지는 간호행정과 간호교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팀의 역할은 교육훈련이 목적입니다.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줘야 되고,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간호사들이 간호 업무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켜줘야 되면서 최근에 변화하는 간호 정보에 대한 체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원내 교육 훈련은 먼저 신입 간호사 교육이 있습니다. 신입 간호사 교육은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신입 직원 입문 과정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2박 3일 합숙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부에서 시행하는 신입 간호사 직무 교육이 있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기본 교육이 있고, 핵심 술기술 교육이 있으며 프리셉터십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입직원 입문 교육은 조직의 현황과 발전 방향 등 전반적으로 차 그룹과 강남 차병원 이해를 돕고 자긍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저희가 이제 교육기간을 주고 수강 신청을 하도록 하면 본인들이 현재는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해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사실 2박 3일 동안에 합숙하면서 정담도 쌓고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요즘의 세태를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입간호사 직무교육입니다. 저희가 신입간호사 직무교육 책자를 발간을 하고 신입간호사가 강남차병원에 입사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교육을 위주로 해서 직무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대학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각 대학마다의 교육 방법, 그 다음에 각 의료기관별 사용하는 양식지, 전산 모든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남차병원에 신입하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저희 강남차병원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술기술 교육입니다. 핵심 술기술은 지금 여기 예시는 정맥주사 IV인데요. 우리가 그 정맥주사, 피내주사, 유치도뇨, 흡입간호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술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요. 항상 평균점이 98점을 넘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강남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셉터십 교육입니다. 프리셉터십 교육은 신입 입문과정 재단 교육, 그 다음에 간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 외에 직접 1대1로 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인 신입 간호사가 같이 매칭돼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사실 프리셉터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프리셉터십 교육을 개최를 하는데요. 간호사들이 자기가 지원하고 응시를 하면 그 교육을 수료하고요. 수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프리셉터에 한해서 신입 간호사를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리셉터한테 이제 프리셉티가 교육을 받는데 2개월의 과정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2개월 과정은 프리셉터는 본인의 환자를 보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있고 일정한 우리가 그 이제 수고의 대가로 비용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미묘하고요. 사실 2개월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 간호사들은 다시 2개월의 수습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프리셉터십 교육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입이 출근을 하면 일지를 배부하고 교육 훈련 간호사가 이제 적용이 돼서 8주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수습 시간이 4개월이 지내게 됩니다. 일단 교육훈련 간호사 평가서를 한번 받고요.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그때 평가한 내용에 조금 미진하거나 역량이 조금 부족한 간호사한테는 추가로 더
어떤 교육을 제공을 해드리고 2개월의 수습 기간을 마치게 되면 정규직으로 발령을 하게 되죠. 지금 이 내용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내 교육 훈련입니다. 일단 재직 간호사 교육은 원내 직무 교육과 재단 교육이 있습니다. 원내 직무 교육은 저희가 이제 필요한 수혈 간호, 항암 간호, 필수 교육을 미시로 해서 저희 간호표준위원회와 간호교육위원회에서 표준을 설정하고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단 교육으로는 의료기본과정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의료 기본과정은 인증평가에도 나와 있는 7개의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다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전 직원이 다 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집체 교육을 못하지만 승진자 교육, 그 다음에 직급별 교육을 현재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통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저녁에 한 잔 술도 기울이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꿈만 같은 얘기 같고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원내 직무교육입니다. 저희 강남처병원 그룹웨어에 들어가면 간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간호 게시판에서 교육 간호에 대한 게시판이 있고요. 각 업무 지침에 대한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누구나 강남처병원 간호사는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시행하는 수혈 간호, 난임 간호, 응급 간호 등 본인이 이제 교육을 신청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교육한 내용을 여기서 계속 자료를 찾아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재단 교육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핵심 인재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리더 교육이 있고 직무 교육이 있고 글로벌 향상 교육이 있고 필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강남차병원 전 직원은 11월에 지금 장애인과의 소통과 그 역할에 대한 온라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원예교육 훈련입니다. 원예교육 훈련은 저희가 강남차병원 안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새로운 이론이 생기고 요즘과 같이 코로나라는 또 메르스라는 이런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서 감염병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중앙공급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기고 인증에 대한 교육 등 우리가 전문가 과정의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에 지원을 하고요. 학술대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공과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는 교육 후에 출장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가서 배운 내용은 무엇이고 이게 앞으로 병원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더 개발하고 우리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출장 보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원외 교육입니다. 저희가 병원 간호사에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병원 여성건강간호사의 회장이지만 병원 간호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임상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위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 저희는 거의 빠짐없이 우리 간호사들을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나 혼자 교육받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육을 받고 오면 그 역할을 그 역량을 옆에 있는 같은 간호사들하고 같이 나누어지리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외부 교육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술대의 교육 지원입니다. 저희 난임센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병원 여성 건강간호사에 있고 감염관리 그렇게 관련하여 보수교육도 공가와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다양한 교육에 당뇨 전문 간호사라든지 수술실 분야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의무적으로 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은 저희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간호조직은 사실 재미난 조직이어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나부터.
내가 긍정적이면 옆에 있는 사람도 긍정적이고요. 그래야만 조직 문화가 긍정적입니다. 물이 컵에 반이나 있네 하고 물이 컵 안에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이나 있네는 내가 반을 먹었지만 반이 남아 있어서 아직 나한테 먹을 수 있는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반밖에 없네는 하나가 꽉 차야 성이 차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긍정과 부정은 각 개인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원활한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간호사들이 길을 살려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상담 및 고충 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 간호사 유지관리 프로그램은요, 이게 돌상입니다. 돌상. 그래서 신입 간호사 돌잔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동병상련 수다방이라고 같은 신입 간호사끼리 수다를 떨 수 있는 날을 줍니다. 근데 이것은 2년 동안 지금 시행을 외부의 모임을 이제 같이 보내는 거라 시행을 못했고요. 올해 돌잔치는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한 돌잔치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 이제 프리셉 T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을 선발을 해가지고요. 병원장님을 모시고 행정관리실장님을 모시고, 제가 병원장님과 행정관리실장을 꼭 모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간호부는 묵묵히 환자만 간호하면요, 간호부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병원장님한테 저희 이런 거 합니다. 와서 격려사 해주세요. 특강 해주세요. 행정관리실장님한테 축사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드리면 야, 간호부가 뭐가 살아서 뭘 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두가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기념 선물로는 각 개인의 이름을 넣은 오늘 하루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이런 램프를 저희가 돌잔치 선물로 지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돌반지 값을 주셔서 또 저희가 한번 점심에 회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얘기는 했지만 좀 아쉬운 돌잔치 식사이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게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수방과 자유의 날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방에 가서 같이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본인들이 끼리끼리 신규는 신규끼리, 경력은 경력끼리 자기네가 허심탄회하게 뭐 사는 것도 얘기하고 좋은 것도 얘기하고 업무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지관리 프로그램인데 빨리 좋은 시절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직간호사 격려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동고동락, 같이 동고동락한다는 거고, 이번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우리라는 간식 이벤트를 했습니다. 간호사 워크숍과 간호관리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동고동락은요, 이때 이거 창경원, 저 뒤에 보이는 북한산과 그 앞에 있는, 청와대 앞에, 경복궁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촌에 가가지고 한복을 다 곱게 갈아입고 같이 동고동락 행사를 하는 거죠. 하루 즐기고 우리가 여태 열심히 간호사로서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 나를 즐기면서 풍경도 보고 그 다음에 담소도 나누고 그냥 힐링하는 마음으로 편히 하루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부 이벤트였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초복나기, 여름나기로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그때 하려는데 4단계가 되는 바람에 못해서 11월 11일 제가 회사에 농락에 의해서 빼빼레 데이가 생겼는데 그날 저희가 닭강정 파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파티는 저희 병원에서 비용을 대지 않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매년 말에 그 비용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병원에도 자신 있게 행사를 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이번 행사에는 닭강정 200상자를 사가지고 전 직원이 다 먹을 수 있는, 간호부 행사로 끝내지 않고 전 직원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간호사 워크숍입니다. 이거는 올해는 못했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기 바로 전에 이제 했었던 간호사 워크숍,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수간호사들끼리
이제 공유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호관리자 워크숍입니다. 2019년에 신입 간호사 중에서 2년차, 3년차가 되면 여주에 1박 2일 프로그램을 보냅니다. 그때는 그룹 토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강의와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만들기 이런 걸 하면서 호텔에서 1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과연 성장 캠프, 그 이름을 성장 캠프라고 합니다. 성장 캠프에 가면 이 친구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지내고 있을까 해서 그 해에 같이 여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기서 특강을 듣고 여주에 가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미래라는 그런 타이틀로 워크숍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 병원장님이 유방센터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원장님을 모시고 슬기로운 병원 생활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공감과 공명과 화음 그리고 재미난 일터 그게 머리에 이제 아주 각인이 됐고요. 같이 식사를 하고 싶고 했기 때문에 원내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래서 남산에 가서 서울 시내에서 제일 높은 남산 타워를 바라다 보면서 힐링도 하고 맛있는 저녁을 아주 훌륭한 코스 요리로 내 돈 내고는 못 먹어보는 그런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또 힐링할 수 있었고요. 외부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저희가 간호대학교 학생 실습을 위탁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임상, 모성, 아동, 성인 외에도 간호관리학 실습을 하고 있고요. 4학년 맨 마지막에 선택인 선택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여성 건강간호사의 보수교육과 학술대회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의뢰를 주시면 저는 마다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특강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또 불러주시면 가서 특강을 해드리고 또한 뭐 멘토링을 원하시면 멘토링을 해드리고 자문을 원하시면 자문을 해드립니다. 제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바라는 거는 간호사들이 다 훌륭한 간호를 할 수 있게 대한민국 간호사의 역량은 상향 평준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 차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여성건강 분야에 같이 실습 협약을 맺어가면서 실습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교육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행정은 뭐를 할까? 행정은 사실 그 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배치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배치의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간호사들이 제가 이제 돈을 번다고 그랬잖아요. 환자 1인당 간호관리료 1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명의 재원 환자를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100만 원이 발생하고요. 한 달이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연간 3억 6천만 원의 간호 관리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수익을 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전병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차등대 인력 관리를 하고 그 간호사들이 휴일을 100% 쓸 수 있는지 연차를 몇 프로 쓸 수 있는지 사직을 하면 사유는 뭔지 사직률이 얼마가 되는지 또한 각종 협회 및 기관에 신고하는 업무를 간호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증대 인력 신고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증대하고 중환자실, 저희 병원의 중환자실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급에 맞게 인력을 이제 제공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예를 들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관리료를 봤을 때 2등급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환자를 0.5에서 0.7명을 간호사 한 명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4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10명 있죠. 제가 맨날 돈으로 계산해서 너무 돈만 생각하나 하시지 말고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10명 있으면 하루에 400만 원입니다. 30일이면 1200만 원이죠. 그러면 연간으로 정말 우리는 그 큰 돈을 저희가 벌고 1200이 아니라 1년에 한 달에 1억 2천이죠. 그러면은 연간으로 하면 한 14억 정도를 저희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 관리료로 받고 있는 겁니다. 차증제 신고 화면입니다. 저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든 간호사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결과를 이제 우리가 산정한 결과가 몇 등급입니다라는 결과 통보서를 그쪽에서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한 달의 수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한 명이라도 인력이 충원이 안 되지 않도록 적정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매일매일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인력은 저희는 간호사는 환자 8명을 간호사 1명이 보고요. 간호조무사는 30명을 1명이 보게 되고 병동 지원 인력은 14명 이하로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24명이다. 그럼 한 주티에 간호사가 최소 3명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리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일자별로 각 인력을 데일리로 이렇게 맞추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기 신고를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그래서 16일부터 15일자에 대한 것을 신고하면 3분기에 묶어가지고 3분기에 등급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분기에 그 비용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명이 없으면요, 등급이 하향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이것을 우리 지금 행정간호사 선생님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행정간호사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병원에 지원을 하시면 제일 많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또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근무복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정기 신고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연차 휴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윽조이기 위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훌륭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직률 관리입니다. 과연 왜 사직을 할까? 사직을 하면 어디로 갈까? 그래서 해마다 사직률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이 병원 간호사에서 2020년에 발간한 그런 보고서에 비한 평균보다는 이하이지만 그래도 사직률이 높은 것을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협회 신고입니다. 그거는 병원마다 이제 차이가 있어서요.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간호협회에서 이제 회원으로서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협회를 활동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을 해서 간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12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불해 주는 거죠. 물론 인건비에 못 미칩니다. 1인당 320만 원을 주니까 간호사 인건비가 320보다는 높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한 명의 교육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전담 간호사는 신입 간호사가 프리셉터 말고도 가서 프리셉터도 지도해주고 프리셉티도 지도해주고 일하면서 어려운 것을 상담해주고 병동의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 해주고 이 일련에 관련된 사업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프리셉터 지도 및 지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NFC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38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우수한 간호사를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첫 발을 딛는 간호사들한테 이제 포상을 하자 하는 내용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입간호사 교육과 상담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동에 나가서 현장 평가를 하면서 이제 직접 간호사로서 할 때 품행이나
복장이나 언어나 이 모든 것까지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본인이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갖춰진 거를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로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를 마치고 나야 저희가 1년에 대한 월 320만 원씩의 돈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직 올해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11월까지 정산해서 12월 중에 이제 제공을 받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1장에서는 본원을 소개했다면 2장에서는 여성형 연구소를 잠깐 자랑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것은 앞으로 꿈에 그리는 난임센터입니다. 그래서 지하 6층, 지상 6층의 건물로 난임만 하는 곳으로 저희가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세계 7대 생식의학의 메카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여성의학 연구소에서 난임에 대한 성공률 또한 높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호부의 교육과 행정은 체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간호사를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간호사가 부서에서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이렇게 준비해서 했다지만 각 개인이 받는 것은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은 체계와 함께 발전해 나가야만 이 간호사의 역량도 강화되고 조직이 원활히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남차병원은 이상과 같이 교육과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